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승천 열심 멘토 클리닉의 김도영 찾아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내마녀의 기승을 좀 부리지 않았던 것 같겠고요. 또 우리 주식시청 멘토 클리닉에서 4개 아닌 4개의 결과도 오늘 나온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또 거기다가 화이트데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외로운 솔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돈만 통장에 굳혀지는 것 같은 하루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혹시 아직까지 사탕을 받지 못하는 여성분들, 누나분들, 엄마분들 또는 여동생 같은 분들 모두 다 주식승천과 함께 하시면 그 달콤한 사탕보다 더 좋은 투자 전략을 가지고 좋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달콤하고 상큼하게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금신 걱정 뚝 해보면서 저희가 싹 녹여서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 클리닉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 02-3153-2619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맨 위 증권 메뉴 화면에서 주식승천 코너를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콕콕 찍으셔서 전문가들의 답변 또는 멘토들의 의견들을 궁금해 하실 때는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요일날 톡톡 튀는 분, 그리고 오늘 의회에 뭔가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두 분의 출연하신 분들 먼저 화면으로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장, 해답만을 찾는 차트 분석가, 주식의 연금술사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우량주 저점 매수, 보유기간 조절이 수익의 핵심이다. 12가지 알고리즘에 의한 시스템 매매로 시세를 추종하는 매매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한다. 김지환의 진정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 화면으로 살펴보셨죠? 그런데요, 이 두 분 중에 쇼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다른 이미지에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김주환 멘토가요, 클래식을 좋아할 것 같고 주식에 뭔가 박식다식하신 분 같은데 의외로 힙합을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좀 있고 힙합 스타일로 방송국만 벗어나면 힙합 스타일로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랩 한번 해주실래요? 안 되겠죠? 다음에 한번 어쨌거나 랩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김주환 멘토 사탕 좋아하시나요? 예, 사탕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주 잘 지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죠. 예, 코스피 우량주를 계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2주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앞으로 좀 분발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지환 멘토가요, 클래식처럼 이렇게 편안하신 분일 줄 알았는데 힙합을 좋아하시고 힙합 스타일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전반적으로 김지환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이런 리듬을 좀 더 스펙타클하게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또 김지환 멘토와 함께 상대편 올라오신 분, 도시 남자인데 까칠하다 그러죠. 과연 과도남이 우리 김선윤 멘토, 벌써부터 산 미소 속에서 냉기가 좀 서로 흐르는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이제는 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달릴 준비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시청률 요거 1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요일 시청률. 네, 맞아요. 그렇죠. 시청률 좋습니다. 다 그게 저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때문이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목요일은 꼭 집중하시고 보시면은 꼭 성공하는 투자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달콤하게 인사를 좀 해주시지 자랑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화이트데이인데 누구에게 또 사탕을 선사했습니까? 사탕을 줘야 되는데 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안 주는 걸로 다음 주에 예슬아 미안하다. 오빠가 줄게. 네. 생방송에서 그냥 또 애정 표현까지 과감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김선윤 멘토 때문이 아니라 우리 김지환 멘토 때문에 시청률 올라간 거 아닌지 싶습니다.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오늘 목요일 팀인 것 같은데요. 최고의 두 멘토분의 길을 받아서 주식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전에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양순모 멘토와 이성로 멘토와 함께 저 MC 김도영이가 4개 아닌 4개를 했죠. 기준금리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 화면 먼저 살펴보시죠.
근데 이상로부터 지금 금리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그러면 양승 모멘토 네. 금리 동결입니까 인하입니까 인상입니까? 저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 저는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 잠깐만요. 그러면 두 분 다 인하죠? 네. 그럼 전 동결로 봅니다. 내기하시죠. 왜 그렇게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내기를 하시죠. 일단 결과만 가지고 치매 콜? 결과 나오면? 네, 콜.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인하 쪽을 보셨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여론과의 반대급부로 또다시 동결로 간다. 여러분 제가 이기면요 두 분한테 하니까 우리 연출진하고 저하고 그다음 시청자분들도 상암동으로 그날 오십시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5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오늘은 화이트데이면서 달콤하게 저희 증권방송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결국은 동결이 됐습니다. 저의 승리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분명히 이제 이것이 결과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두 분의 멘토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만큼 자신 있게 주장들을 편다라고 보시면 되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스튜디오 아니 잠깐만요. 이거 방금 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얼굴이 와서 많이 있는데.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상남자, 남자다워야 남자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잠깐만요. 이상루 멘토 잠깐만요. 잠시 와보세요. 오늘 저기 갑자기 이렇게 기준금리 오늘 결과가 나와서 오신 거예요? 이쪽으로 잠깐만. 카메라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를 돌아와 보세요. 잠깐만. 이쪽으로 좀 돌아와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즉흥적으로 와갖고 오늘 바로 결과를 또 주신 거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제가 뭡니까? 상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킨다고 왔습니다. 역시 멋있습니다. 역시. 치킨 오늘은 조금 약소하게 좀 먹겠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치맥 잔치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에 출연하시는 저희 멘토분들은요, 그날 선서도 하는 것을 보셨겠지만 아주 정직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주고 자신이 뱉은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뭔가 필터링 되어 있는 멘토들의 집합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로 멘토가 이런 이벤트 아닌 이벤트, 사실 출연하는 화요일 날 오셔서 언급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혹시 감동이 잠옷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크긴 큽니다. 그렇다면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다행히도 내마녀 부분에 대해서 심술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긍정적이었고요. 오후 1시경쯤에 기간발 5천억 정도 매도 압박설까지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프로그램 압박을 좀 빨리 피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속에서 기준금리 동결, 오늘 조금 상큼하고 기쁘게 좀 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기준금리 동결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이슈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이슈앤토크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토크입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이벤트 데이에 불구하고 2,000포인트를 다시 화복했습니다. 과연 이제부터 다시 제대로 갈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닥 3년 만에 드디어 550선을 돌파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0일쯤 부근에 거래 재개가 된다.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 최문기 교수가 내정이 되면서 와이브로와 로봇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혹자의 찌라시 쪽 내용을 본다면 와이브로 전문가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뭔가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들 위축되어 있던 오전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들의 포지션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또한 북한발 리스크에서 아침 초반에 또 북한에서도 다시 한번 뭐 사격 훈련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뭘 했다라는 얘기들도 좀 돌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본다라면 이 동시만기일 첫 번째 동시만기에도 불구해도 내만의 심술은 없었던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기준금리가 5개월 연속해서 동결 쪽으로 이어갔는데요. 그 부분의 주장들은 각자 부분에 대해서 색깔론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중에 1980포인트를 또다시 한번 강력히 지지력이 나오면서 지수가 막판에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지원 멘토, 네. 오늘장 그래도 스펙타클하게 좀 그래도 남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관찰자 입장에서는 스펙타클 했는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힘들었는데 전 좀 답답한 것이요. 이 한국은행에서 뭐 이렇게 그 진행자님께서는 또 내기도 이기시고 하셨지만 사실 인하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다른 나라 한 나라였던 국가의 뭐라 그러죠? 아,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한 나라의 이제 재정적인 건정성 플러스 뭐 지금 현재 위치 부분인데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네. 예.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결 쪽으로 언급을 했던 것이 인하해야 되는 조건은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이 아직 정부가 안정화되질 않았잖아요. 그런 핑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죠. 그 생각은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서민 물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서민들은 사실 환율 1,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더 낮춰줘서 수입 물가를 좀 더 낮춰주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정한 환율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한 국가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서 중앙은행 총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가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깨름직합니다. 미국의 벤 버냉키 보십시오. 국가의 어떤 디플레이션이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주식을 보유할 때다. 양적 완화할 것이다. 무제한 양적 완화 해가지고 지금 주식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팔지 말라고 한 게 6개월 전입니다. 9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만들었는데 일본 역시 보십시오. 한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가 디플레이션을 절대 강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보시게 되면 또 동결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GDP라는 것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과 순수출 이 네 가지가 더해져서 한 국가의 GDP가 나오는 것인데 환율을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평가 절상을 시켜버리게 되면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순수출이 잘 안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잘 못하죠. 투자를 못하게 되면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민간 투자가 잘 안 되는 민간 소비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소득세에 대한 수입이 줄어듭니다. 정부 지출까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GDP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한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미 실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다른 국가에 좀 그 균형을 맞춰서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뭐 그 내만의 심술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예견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끝나고 나서 드린 얘기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어떤 누적의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 그리고 그냥 외국인 누적 옵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중립적인 구간이었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외국인들이 수익 보는 포지션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후장에 이제 들어가서 원달러 환율이 1,109원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달러 강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원화 그 약세가 같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올라간 것이지 절대로 오늘 금리와 관련해가지고 연동이 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아직 좀 더 추세적으로 우리가 환율적인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주는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결국은 기준금리 동결 소식 속에서 오히려 지수 쪽에서는 하방 쪽에 선물의 압박 카드가 좀 나오면서 1980포인트 되는 하방 부분의 경직 부분이 나타나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 뒤로 이제 빠르게 돌려놓는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시장은 이번에 첫 번째 2013년도 첫 번째 동시만기 같은 경우는 많이 전략적으로 노출된 위치였기 때문에 큰 이벤트성은 좀 더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선임 멘토 오늘장 그래서 어떻게 스펙타클은 했단 말이죠. 그랬었죠. 네, 자, 어떠셨나요? 오전장에 그냥 전 개인적으로 좀 오전장에도 방송을 하니까 방송 아침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지수가 1990이 깨지고 내려가는 상황이 보였길래 방송 중에 강하게 그냥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지수 이렇게 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자체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 자체를 말씀드릴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990이 깨지고 1980포인트는 강하게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중심에 연기금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외인들이 이렇게 팔고 나가는 흐름 자체가 제가 볼 때 그냥 단기적인
이번 주까지의 흐름 어쩔 수 없는 동시 만기에 대한 부분이 압박으로 작용해서 외인들의 물량이 조금은 빠져나갔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연기금이 이런 적극적인 매수를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 자체 어제도 5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5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흐름 자체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일부터 정말로 다시 장은 곧바르게 서서 반등을 주는 것인가 이런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저는 제 생각에는 내일부터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부터는 증시가 조금 단기적인 랠리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커플링은 이번 주로 제가 한 주만 먼저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 한 주로만 끝나고 다음 주 내일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커플링 장세 뉴욕 증시 다우 증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다시 연출이 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빠져나갔던 외인들의 자금 역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네, 왜 말씀 있으십니까? 네, 아는 얘기하십시오. 네, 갑자기 말씀을 쑥 들으시길래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그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걱정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럼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 건가? 말씀드리는 부분 사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장 3월 말이나 4월 초, 그러니까 4월 달 안으로는 한번 크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50포인트 이상 한번 안착한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계속 지난주 저 방송에서 3주 내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코스닥 사라 이번엔 틀리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 풀리다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지수 역시 이번에는 좀 재밌는 상황은 코스피가 코스닥을 따라갈 것 같은 느낌? 이런 상황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탈동조화라 얘기를 드리자면 550포인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뉴욕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말로 코스닥은 550을 뚫고 안착을 해주고 그런 날아가는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주 안으로 딱 그 탈종조화는 끝났다 판단이 되고 있고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한 번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선우 멘토 지금 현재 해외 증시든 글로벌 증시 쪽에서는 계속해서 연일 훈풍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핑계 김에 오늘 그 이벤트 데이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본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같이 커플링 현상 쪽으로 우상향으로 좀 동조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디커플링 현상 나온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동시만기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따라갈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상 자체 지금 벌써 오늘 약간 지수 깨지자마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강하게 특히 이제 지금부터는 코스피 종목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장세가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에 좀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코스닥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코스닥 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어디 사셔야 집중? 됩니다. 다 집중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빠진 코스피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노릴만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삼성전기 같은 거 같이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 종목 지금 잠깐 빠지긴 했지만서도 다시 가파르게 올라갈 준비가 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편입을 좀 하셔야 되고 코스닥 종목들 역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나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한 멘토. 지금 김선우 멘토의 의견에 좀 동의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다. 코스피가 정말 갔으면 좋겠는데 네. 분위기 자체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G20 때도 일본을 견제를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가 예전에 이제 미국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 때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별로 말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견제를 못하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주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사실 제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수출주, 뭐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는 소니나 이런 파나소닉 같은 주식 좀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도 한국 자동차보다는 일본의 자동차가 좀 더 메리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 글로벌 시장으로 보게 되면 사실 유동성은 지금 넘치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넘치는 상황이냐면 유럽 쪽에서 뭐 LTA로나 이런 것들 자금 빌렸던 것들 지금 미리 갚겠다고 난리거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플랜트 같은 거 수주도 못했는데 최근에 보면 화력발전소나 뭐 이런 것들 수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그만큼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피거스 국가 중에 그 아일랜드인가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도 있죠. 국채 발행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보다도 금리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조달금리가 아주 낮아졌죠. 11%에서 4%대로 제가 줄어든 걸로 봤는데 그만큼 지금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대북악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 구성 미비로 원활한 대응도 잘 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아주 본격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음 주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상향 쪽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조금 타임 플로우가 좀 발생될 수 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장중에 점심때 1980이 무너지길래 네. 코스피 장이 이제는 좀 힘들겠구나. 저도 사실은 좀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네.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오늘 또 유럽장도 오르고 미국장도 올라서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디커플링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임박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시장을 계속 짓눌렀던 그런 악재들은 여전히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반등은 있으나 본격적인 추세적인 상승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격적인 김지한 멘토의 얘기에서는 본격적인 반등 구간은 좀 더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같고요. 김선임 멘토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자신 있게 근데 헷갈려 하지 않게끔 코스닥과 코스피를 다 같이 지금 쌍끌이 부분에서 분명히 포트를 좀 장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강력히 김선임 멘토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번째 이슈, 코스닥 형만한 아웃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뚫고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지겨운 박스 상단이 3년 대비해서 본다면 550선을 드디어 딱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의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또한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조 때문인지 우리 김선윤 멘토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 흐름 자체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냥 단기적인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번 주 장이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찾아오는 동시만기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 정리를 좀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 자체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수 이제 다시 움직일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겠고 그 해답 자체를 조금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 지금 약간의 작은 불안하다고 좀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게 바로 기회 이런 모습 자체가 이런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 약간 1980까지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봤을 때도 가격대 자체가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이제 확실한 매수 포지션이 잡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종목 확실하게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빠지는 종목도 약간 좀 낙폭 과대했던 그런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이 이제는 동반 랠리 가능성 쪽으로 좀 높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동반 랠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는 갈 거라는 건 누구나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들만이 주구장창 팔았던 장이 지금 한 달 이상 지속됐는데 이 흐름 자체가 코스닥이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코스닥을 사야 되겠다 하면서 쭉 들어올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 포인트 자체가 조만간에 나와주면서 지수 자체를 좀 더 우상향 쪽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그러면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던지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꼭꼭 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들마저 좀 더 도와주는 시장이 나와주면서 좀 더 가파른 상승세가 코스닥 중심으로 이어지고 또 최근에 낙폭이 과했던 코스피 단기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역시 기관들 놓치지 않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 놓치지 않고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채비 그게 바로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김선임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래간만에 좀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것처럼 긍정적인 시그널에 따른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김지한 멘토 사실 단기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매도 압박 부분도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고 최근에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지도 않고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또 개인 투자자가 이제 와서 공격 앞으로 추격하면 또 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조금 이제 꼭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그동안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집중을 했던 것이 펀드는 계속적으로 환매가 나가고 자금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대비해서 10분의 1입니다. 얼마 돈을 투하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집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간 거였는데 이제는 그 스토리를 증명해야 되는 그 시기에 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갤럭시 그 외국인들이 2013년에 들어온 자금이 총 6,300억입니다. 네, 맞아요. 그 중에 2,000억이 갤럭시 S4와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한 겁니다. 3분의 1 정도를 갤럭시 S4에 투자를 한 건데 이 갤럭시 S4가 S3에 비해서 한 40% 정도 출하량이 늘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내일 갤럭시 S4가 출시를 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혹평일색입니다. 네. 지금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4.99인치 정도 갤럭시 노트와 겹치지 않기 위해서 소형량으로 갔고요. 그리고 뭐 S펜 같은 특별한 그런 뭐 혁신성 있는 그런 기능들도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미 이제 옵티머스 G 프로나 또는 뭐 베가에서 나온 그 스마트폰보다도 더 밀린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 지금 물량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 월간 단위로 봤을 때 판매 피크를 칠 때 한 달에 700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S4 같은 게 40% 이상 정도 더 나올 것이라고 시장에서 지금 예견을 했기 때문에 1000만 대 이상 팔아줘야 되는데 만약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물량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은 뭐 파트론을 비롯해가지고 물량을 조금씩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코스닥이 계속 올라갔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죠. 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서 계좌상으로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올라간 것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안철수 테마 정치 재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또 북한발 리스크가 생기면서 방위산업 테마 그리고 저번에 이제 김정은 장관 내정자 그 테마가 한번 올라갔었고 오늘은 또 최문기 테마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순환매들이 상승세를 유도했기 때문에 제가 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출회가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하시면서 조금은 이제는 수익 난 부분을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확정 수익으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갤럭시 S4 관련돼서는 소문난 잔치는 사실 먹을 게 없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김지한 멘토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 여기서 종목별로 분명히 수혜주는 다시 한번 갈 것이고 수혜주에서 탈락하는 부품주 관련돼서는 조정 양상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의견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한 멘토의 의견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결국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지나갔고 우상향 쪽에서 이제 수급 주체들의 추가 공격 앞으로가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3년 만에 550포인트를 이제 뚫어내면서 추가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멘토분 중에 한 분께서 셀트리온이 거래 재개됐을 때 시가총액 상위권들이 우상향을 간다라면 코스닥 시장도 같이 우상향을 갈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도 결국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또다시 한번 정치 인맥 관련돼서의 들썩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오늘 최문기 카이스트 교수가 내정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결국 와이브로 전공자이고 전문가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한 그 부분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출범되면서 가장 핵심 정부 부서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까지 또는 기초과학 쪽 부분까지 들썩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지한 멘토, 이걸 정책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의 개화로 봐야 될까요?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패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와이브로 방식을 이제 만들어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구성이 미비해지면서 뭐 통신 번호를 부여하는 부분이 잘 안 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지역에서 잠깐 이제 반짝하다가 제가 말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입자가 100만 명을 채 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LTE라든가 이쪽으로 지금 다 와이파이 쪽으로 다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와이브로 시설들도 전부 다 와이파이로 지금 재활용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전에 포스코의 자회사 중에 포스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와이브로 장비를 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도 와이브로 사업 다 철수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 개발자라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떠올랐는데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뭐 서화정보통신, 영우통신, 기산텔레콤 뭐 이런 종목도 찾아봤는데 전부 다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고 또 심지어 적자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뭐 재료로서 오늘 하루 정도 반영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겠지만은 실적을 증명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봇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확정 지을 거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 유진 로봇 같은 회사들, 동부 로봇, ED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지금 매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ED 같은 회사들은 2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동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설비 투자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늘 모 경제신문 1면에 1분기가 끝나가도록 지금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또 경제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해서 올해 설비 투자 그 액수 자체를 지금 정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동부 로봇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을 받겠지만은 뭐 재료 정도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재료 부분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와 그다음에 와이브로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만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차라리 그걸 볼 바에는 아까 S4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주로 발굴돼서 우상향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집중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 하면 이제 사실 뭐 코스닥 무늬만 띠만 두르면 다 종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갤럭시 S4 안에서도 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아몰레이드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아몰레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든요. 수율이 뭐 55인치로 갔을 때는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같은 게 지금 100만 원씩 하는 거고, 1000만 원씩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1년에 한 5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TV 쪽으로 갔을 때는 또 RGB 방식으로 갔을 때는 블루 계열인가요? 그 10,000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5시간씩 한 6년 정도 시청을 하게 되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있어야 이 OLED TV도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몰레이드 쪽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최근에는 바이오랑 뭐 LED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차라리 좀 조정이 나오고 차익 실현 진행되었을 때 좀 접근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결국 바이오 중에서는 우리 김지한부터 LED와 바이오 관련 쪽으로 조금 집중력을 보자, 가장 그나마 낫다라면 업종 중에 그 섹터 쪽으로 본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나 저도 김지한 멘토 쪽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전략 중에서 서로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는 결국 여기에 내용이 있었죠. 로봇 관련주를 상세하게 언급을 해주시면서 실적 부분에들은 한 번 더 콕콕 집어주셨단 말이죠. 결국 실적이 바탕되지 못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열 영상에서 꿈은 다시 거품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김선임 멘토, 사실 이게 또다시 테마를 만드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좋은 코스닥주에는 매수가 안 들어오고, 또 이렇게 목말라 있는 테마, 단기 급등 종목군들만 집중력이 좀 만들어져서 오늘 줄줄이 상한가들을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거 계속 따라가도 될까요? 이 현상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부터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승폭, 최근에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도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단기적인 상승, 안철수가 이제 국내 들어온다 소식, 새로운 이제 창당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틀 정도, 이제 한 3일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 바로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다가 오늘 또 다시 소폭 올라줬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는 시장이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상태. 지금 한번 누군가 내정을 한다는 소식에 장관 내정하자마자 바로 민주당에서 태클 들어오고 바로 이제 내려가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름 자체는 무조건 단기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 뭐 동부로봇 상한가, 유진 로봇 12% 이상 올라줬고, 그 다음에 와이브로 관련해서 뭐 서화정보통신, 뭐 기산텔레콤, 영업통신 상한가 갔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 다분히 조금은 짧게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짧게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또 뭐가 있었죠? 자, 전쟁 관련주들, 방산주들 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주고 있는 흐름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좀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실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실적이 정말 최악입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적자 투성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실적주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 많습니다.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꼭 관련해서 편입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잠깐 접어두시고,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1% 투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군들, 제가 살짝 팁을 좀 드리면요,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코스닥에서는 3연상 이상을 잘 안 가더라고요, 종목군들이 시세 탄력이. 그러니까 요것도 팁으로 보시고, 3연상을 만약에 내가 저점에서 매수해서 들어갔다면 3연상점에서 일단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기노업으로 다른 종목군들, 안전한 종목,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으로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저 김도영 멘토의 의견도 좀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이슈앤토크 부분에서는 이제 전략 여론까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의 승천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멘토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베스트 5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네요. 김선윤 멘토의 딜대 시스템이 다시 한번 4위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김용준 멘토의 아나패스가 5위로 단계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목 수익률 1위가 YG엔터테인먼트 양순모 멘토인데요. 오늘 양순모 멘토가 죄송하게도 예비군을 참가를 지금 야밤에 하고 있어서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나와서 강하게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무누 멘토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항공주, 인지디스플레이, 골프존이 또 신규적으로 이번 주에 들어왔는데 아직 시세 탄력이 강하지는 못하네요. 신창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가장 대형주 포트 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발목을 잡혀 있다 보니까 지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모두 다 보유하는데요. 이번 주에 들어간 포스코도 0.6% 약보합세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 포트폴리오, 상남자 살아있습니다. 역시 지킬 건 지키는 남자인데요. 시젠이 9.4% 강한 상승 모멘트, 슈프리마 역시도 단기 고점에서는 별로 안 빠졌네요. 코스닥 대비해서 0.7% 정도만 약보합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순모 멘토, 드디어 과연 누가 우리 멘토들이 종목 수익률 1위로 올라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14.8% 강세 속을 유지하고 있고요. 성화이텍이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 3.9% 상승세 쪽으로 전환되었고, 바이오랜드 역시도 저점 분할 멘토 원치 공격 앞으로 하겠다 하더니 2.4% 상승세를 유지하네요. 요즘 포트 좋습니다. 김용준 멘토 포트폴리오입니다. 일양약품이 이제 2위로 좀 내려오고 나서 쉬어가고 있지만요. 아나패스가 역시 6.2% 강한 상승 모멘텀, 이라이콘 보셨죠? 바로 언급된과 동시에 저평가 국면에서 5% 급등 양상 빠르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어제 방송으로 처녀 출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이맥스가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면서 3.2%의 분할 매수 원칙이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김선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9% 차익 실현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던 부분이었고요. 또한 디스텍 시스템이 기다려보면 내가 수익률을 잡아줄 것이다 하더니 7.9%, 바로 언제 마이너스냐는 모르겠듯이 플러스권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기아차와 삼성전기가 아무래도 지수 발목이 여전히 시장화 멘토와 마찬가지로 발목 잡고 있지만,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다음 주에 반등 모멘텀 온다면 삼성전기 좀 빠르게 돌리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누적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인 멘토 참 당당하고 달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 1위 당당하게 계속해서 1위를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가 2위로 한 단계 상승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가 살짝 3위로 조금 앉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순모 멘토는 포트폴리오가 4위를 구성하고 있네요. 5위부터 8위를 보니까요. 정대희 멘토가 3.2%로 5위를 당당히 맞섰고요. 6위, 7위, 8위 중에서 김지한 멘토가 6위권으로 좀 단계 상승이 나왔고, 나무누 멘토와 신창환 멘토가 단계 하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두 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을 좀 보면서 전반적으로 리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한 멘토, 포트가 사실 지수 부분에 발목을 잡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에요. 수급의 부재도 있지만 사실 지금 보유하고 가시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좀 오늘 잡아주시죠, 리뷰를.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이제 그 6월달 판매량이 한 7.7% 정도 줄어들면서 조금 데미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또 상당히 좀 많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적인 대한 부분, 환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 노출되면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1,109원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매수 상위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자동차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PER 2013년 기준으로, 2013년 EPS 기준으로 5.3배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또 PBR 1배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1월달, 2월달에 미국 쪽에서 그 일본 자동차들이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이런
아주 공격적인 어떤 금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좀 타격을 입었는데 여러 부분들이 점차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아차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브릭스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또 러시아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고도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익 성장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핸드셋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약간은 부정적입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시장이 1년에 70%씩 성장하던 그런 때랑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요. 지금은 1년에 한 20% 정도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목표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봤을 때 피처폰에 대한 출고량은 줄어들고 있고 스마트폰에 대한 출고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성은 분명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기판이라든가 카메라 모듈 그리고 MLCC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좋아질 것 같고요. MLCC와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이제 6위권과 10위권 업체들은 생산을 거의 다 포기한 상황이고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1위권과 5위권 사이에서도 지금의 어떤 환율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차와 삼성전기를 좀 더 보유하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는 김지한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선임 멘토 당당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중에 이제 대한약품이 그렇게 추격적인 공격 앞으로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로 단기간에 목표가까지 달성을 하면서 차익 실현해 주셨거든요. 차익 실현해 주신 이유 또는 우리 방송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보유를 또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유 투자자분들에 대한 멘토링들 좀 부탁드리고요. 디텍 시스템까지 전략 한번 잡아주시죠.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대한약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약품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거의 바로 다다음 날인가 바로 2만 원 돌파해서 2만 150원까지 올라주면서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 최근에 수급 상황을 지켜봐도 아직까지 좀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포인트를 잡았던 게 바로 투신권의 강한 매수와 연기금의 강한 매수였는데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지금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 종목 지금 거래량이 3에서 지금 4만 주, 5만 주밖에 안 되는데 연기금과 투신권이 강하게 매수를 지금 쌍끌이 물량 먹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 갈 수 있다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오늘의 차트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서도 지금 차트성을 보면은 다시 한번 조금씩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기억하실 거예요. 밑꼬리 달고 있다. 이거 분명히 한번 간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그런 눈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잘 하셨고요. 한 번 더 2만 원 도달한 이후에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2만 원 한 번 더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가져가시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러면 대한약품은 이번에 다시 한번 2만 원을 돌파할 경우에 다시 한번 2만 원대는 다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나올까? 아니면 신고가인 1월 달에 달성했던 21,400원까지 좀 홀딩해도 될까요? 제 스타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저는 수익을 정말 욕심내서 먹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익이 7에서 15% 사이의 수익이 된다면 항상 정리를 하고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항상 그 정도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주식은 짧게 먹고서 10% 정도 수익을 냈으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나와주신 전략으로 저를 따라오실 분들이라면은 저를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꼭 행동하시면 좋겠고 대한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원까지만 보고서 하시라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당황했어요. 하셔! 그러길래 뭐야 이거 갑자기 방송사고야 이랬는데 김선임 멘토가 살짝 오늘 달콤하게 좀 얘기한 것 같고요. 대한약품은 반드시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만 원 부분에선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텍 시스템 추가 편입까지 1차 편입 재매수까지 한번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디지텍이 오늘 거의 5시 한 40분쯤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실적이 나왔어요. 제가 실적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쵸.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 같은 게 한 130% 증가가 했고 영업이익이 1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요 숨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4분기 실적이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억, 180% 이상 돌파를 했는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4분기 매출은 굉장히 많은 폭을 4분기에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4분기 때 빠졌던 당기순이익 부분 물량 자체가 그 순이익 자체가 지금 1분기로 땡겨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 자체가 뭐냐? 1분기 실적은 정말로 대박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게 순이익 부분을 계산하면은 퍼가 7에서 8밖에 안 된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퍼가 6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싼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드디어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관심을 갖고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 그리고 최근에 또 재밌는 점은 대차거래 잔고 자체가 서서히 조금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 친구들이 팔았던 물량 다시 되갚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랑 수급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수급적으로 제가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던 게 차트상의 이런 게 주봉 차트인데,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권과 그다음에 최상단, 그걸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요. 연결했을 때 그 가운데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1,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잡으면 가격대가 바로 11,000원이죠. 그렇죠? 11,000원. 보통 이제 주식이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는 움직일 때 한 번씩 꼭 도달했다가 떨어지더라도 한 번씩 꼭 절반에 한 번의 가격.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450에서 550을 하단 상단으로 잡았을 때 항상 돌파하고 맞고 떨어지는 게 바로 500포인트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흐름 자체가 지금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저점에서 다시 한 9,000원쯤 돼서 다시 반등을 주는 가격대가 바로 그 가운데 라인 부분이 바로 1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11,000원은 어쩔 수 없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11,000원 잡아드리는 겁니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먹기는 싫습니다. 다른 더 좋은 종목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먹고서 욕심내면 탈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좋은 종목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서 보유하시고서 내일 실적이 좋으니까 내일 갭상할 수 있어요. 11,000원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갭상승의 실적 부분에 바탕이 된다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디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1분기 자체가 비수기에 들어가나요? 실적이 아니면 얘도 똑같이 IT와 관련돼서 비수기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성수기 쪽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약간의 비수기 쪽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좀 웃기는 게 이게 4분기 실적 자체를 땡겨서 1분기에 옮긴 듯한 지금 느낌이 들어요. 행동하는 것 자체가. 4분기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심하게 안 나올 수는 없었거든요. 3분기 때까지의 당기순이익이 130억이 넘었는데 4분기 올해다 결산을 해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02억밖에 안 됐다고요. 30억 어디 갔습니까? 이거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영업이익과 매출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1분기로 다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대충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러면 결국은 털고 가기 위해서 가는 전략의 실적 부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니까요. 오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내일 갭상승 부분이 발생되거나 내일 고가 부분에서 이제 11,000원 부분을 돌파 나올 겸 목표가로 차익 실현해보자라는 김선윤 멘토의 리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식 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하이라이트 코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내일의 승천주 두 종목 내일부터 공격 앞으로 하면서 비장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내일의 승천주 가져오신 종목입니다. 김지한 멘토 NC소프트 최근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 좀 들었고요. 김선윤 멘토 웰프로간텍 뭔가 좀 의미심장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적으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반이겠고요. 무료 문자는 010-3366-0110번으로 참여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이 또다시 극명하게 좀 탄력적인 부분에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김지한 멘토의 투자 포인트를 저도 좀 집중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NC소프트가 최근에 좀 내용들이 좀 많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김지한 멘토의 NC소프트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뒤에 또 말씀이 있는지 알고 잠깐 기다렸다가. 자, NC소프트 오늘 준비해서 왔는데요. NC소프트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NC소프트가 보여줬던 실적과 증권사 컨센서스 차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제가 실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지난해 2분기 때 마이너스 20억 적자가 났고요. 3분기 때 500억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4분기 때 1130억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가는 그 동기간에 29만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가 증권사 쪽에서는 500억 흑자 전환했을 때 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다 했는데 거기에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4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낼 때는 모바일 쪽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NC소프트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NC소프트 주가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는데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컨센서스랑 계속 좀 충돌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작년에 게임주들 많이 올라갔었는데 전부 다 모바일 관련주들,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플한 게임들이 많이 갔거든요. 제가 조금 돗자리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1년 안에 이런 게임 회사들, 이런 게임들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애니팡 하십니까? 안 하죠. 캔디팡 하십니까? 안 합니다. 다 함께 차차차 하십니까? 안 합니다. 가끔 하시죠? 네, 안 합니다. 안 하시죠? 네. 잠깐 하시다가 다들 실적 내고 안 하게 됩니다. 이런 게임들 계속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매출액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에 대한 스펙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게임 사용자들, 게임 유저들 같은 게 조금 더 하드코어 매니아적인 그런 게임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NC소프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쟁 업체들은 전부 다 모바일 심플 게임들을 만들고 있고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드코어 매니아적인 게임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모바일 쪽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3월 달에 리니지 모바일이 출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에서 신작 게임 기대 순위 3순위에 올라와 있는 게임이 바로 NC소프트의 와일드스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길드워2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1위, 2위권에 계속 포진이 돼 있고요. 아이템 판매로만 분기당 100억에서 15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확장팩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길드워2가 나왔을 때 NC소프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실망하지 마라. 이 게임은 원래부터 중국 쪽의 출시를 목적에 두고 출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에서 별로 듣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넥슨의 손실입니다. 1대 주주로 들어와서 25만 원에 받아줬는데 지금 8천억을 주고 들어와서 4천억이 공중에 떠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어떤 주가 부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에 블락딜을 해가지고 블락딜 아래 가격이 형성돼 있을 때 이 가격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LG 디스플레이와 필립스가 예전에 이제 결별했을 때 필립스가 26,000원대 가격을 팔았었는데 그 가격 아래 갔던 부분들 최저가로 형성되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또 SK 쪽에서 지분을 정리했을 때 블락딜러 물량 정리했을 때 그 가격 아래로 내려갔던 부분이 최저가로 형성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택진 대표의 8천억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불확실성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M&A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중간에 내가 이 기업을 살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순간 기업의 가격이 매각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대차 물량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한 7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4,800억 정도에서 4,100억 정도, 4,100억 정도로 대차 물량이 줄어들면서 매도 압력도 좀 많이 완화됐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도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끌이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녹색 선이 60일선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역배열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최근에 이 60일선, 20일선 캔들 전부 다 맞물리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응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인들의 어떤 지분율도 빠르게 줄어들다가 최근에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더 이상 매도 없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0일선을 넘어가면서 중기 추세선을 처음으로 상향 돌파를 시도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투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관의 매수세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부분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메이저 쪽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물량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내일 증시가 좀 뜰 것 같아서 제가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이길 시초가의 매수 가격 설정해 드리겠고요. 시초가. 손절 가격은 14만 5천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7만 5천 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김지한 멘토의 NC소프트를 얘기할 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고
스톱, 고스톱이나 또 포커 게임이나 이런 아주 단순한 게임들이 오히려 롱런으로 타임이 가면서 유저들이 계속 꾸준했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잠깐 하다가 말게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만큼 목말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NC소프트를 역발성 측면으로 그렇게도 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공격 앞으로의 시촉감의 포지션을 잡으셨으니까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김선윤 멘토가 김지한 멘토가 NC소프트를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전략을 잡아 계실 때 우리 김선윤 멘토가 뭔가 이렇게 비장한 미소가 좀 가득했단 말이죠. 당당함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까도랑 김선윤 멘토 NC소프트 어떻게 보십니까? 자, NC소프트 아까 뭔가를 좀 잘못 체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피씩 웃었는데, 자, 리니지 모바일 지금 3월 달에 나오는 이게 카드 게임입니다. 이제 글이라는 회사랑 해서 만든 게임인데 국내에서는 출시가 제가 판단하건대 해봤자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밀리언 아서 아시죠? 카드 게임 있어요. 그 게임이 지금 국내 카드 게임 1위 게임인데 그 게임한테 밀릴 수가 없고 시장의 관심은 리니지 모바일이 카드 게임이 아니에요. 글이라는 그 게임 자체는 글에서 합작해서 만드는 그 카드 게임은 리니지 모바일이 진짜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리니지 모바일 게임은 연말에 나옵니다. 연말에 나오는 MMORPG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연말에 출시가 되는데 그 게임이 지금 제가 예상컨대 지금 리니지를 똑같이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리니지 같은 경우가 지금 동시 접속자가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현재도. 근데 그 게임이 나오면은 동시 접속자가 제가 판단하건대 30, 40만 명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연말엔 최고의 포인트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리니지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맞지만서도 저는 타이밍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 자체도 크게 기대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 저는 얼마를 기다리고 있냐면 제가 지난주 스트라이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 NC소프트인데 저는 15만 5천 원이나 16만 원 뚫고 올라갈 때 그때가 정말 최적의 매수 포인트라 생각을 하고 그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연말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습니다. 그 포인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마땅한 대안 블레이드앤소울이 중국 진출한다고 해서 매출 잡히는 부분이 1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2분기부터라는 거죠.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 언제? 다 7, 8월인데 그러면 당연히 4월이나 5월부터 NC가 본격적인 상승 레일을 서서히 가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제가 15만, 16만 그때 뚫고 갈 때 잡았던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 굉장히 좋은 가격 맞습니다. 좋은 주식은 맞는데 아직 그래도 시장의 중심 자체에서 NC소프트는 중심이 아니에요. 아직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서도 중요한 점 정확하게 상승 서서히 지금 반등을 주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매물대 자체의 중간 부분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차트상으로 한 번 더 살짝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두껍게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매물대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얼마 최소한도로 그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한 15만, 16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지금 뚫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자체는 뚫고 가면서 이 포인트에서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자. 아니면은 정말로 연말까지 가져가실 분들이라면은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나이스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선윤 멘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장님 나이스샷 하려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상승 돌파해서 안착하는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안착했을 때가 매매적 타임이다라고 하는데 김선윤 멘토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저는 보유기간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진 가열이 조금 되었을 때 매수하는 타이밍이나 또 달리는 상황에서 이제 같이 올라타는 거나 저는 별반 차이는 없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보유기간 조절이라 생각하거든요. 4월 달에 사나 3월 중순에 사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바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NC소프트가 그동안 PC 쪽에 계속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모바일 쪽도 계속적으로 지난해 자회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모바일 그 리니지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출시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잘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김선윤 멘토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기분 좋게 딱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아 그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들으셨죠? 지금 현재 NC소프트가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김선윤 멘토가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첨부사항을 해주었던 부분인 당장에 발생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쪽은 진퉁은 아니다. 잠시 이제 가시 영역권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선윤 멘토가 요즘 도끼를 품은 게 아니라요. 이제 방송의 아예 스타일을 본인이 맞춘 것 같아요. 김선윤 멘토 내일 종목 웰크론 한 택을 갖고 왔거든요. 네.
제가 사실 요게 이 종목이 사실 궁금하긴 해요. 여러 가지로. 네, 이 좀 종목이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 종목이 한때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됐던 종목, 거의 한 2달쯤 전이네요. 자, 가을 투자자분 쪽에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뭐 아이마켓 코리아나 또 이제 뭐 SBS 미디어홀딩스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가을 투자자분 지분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가을 투자자분이 금감원 조사를 이제 받으면서 물량을 털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먼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당시에 물량을 싹 털어내면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 고점에서의 지분 자체가 이때가 얼마였냐면은 22%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 빠지고 난 이후에 가을 투자자분이 웰크론한텍 지분을 0.7%를 보유를 합니다. 22%가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아예 주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인이 없는 종목이니까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너나 할 거 없이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종목이 재밌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 회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 자체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수처리 기술 굉장히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어디에서 수주를 받느냐, 남양유업 쪽과 포스코 쪽에서 수주를 받아서 물건을 댑니다. 건설을 하는데 이런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아마 수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고, 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을 투자자문이 이 종목 실적이 안 좋아서 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금감원의 조사를 어느 정도는 피해야 됐고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털었던 거지, 이 종목이 나빴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 가격대로 원래 회귀를 시켜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관들이 예전 가격대로 서서히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정말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지냐? 자, 오늘 뭐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뉴스가 좀 나와줬는데, 오늘 뉴스였나요?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매출 1,000억 원 예상한다, 이런 또 뉴스가 좀 나와줬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50% 늘어나 뭐 109억 정도 예상한다, 이런 게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오늘 좀 주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수급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들어오고 있냐? 자, 최근에 기관들이 약간 들어오다가 주춤하면서 안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기관들이 갑자기 어제부터 해서 그제부터 해서 이번 주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 오늘 투신권은 3만 주 들어왔고요. 그 전날 같은 경우는 14,000주, 18,000주. 안 들어오던 물량 자체가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한간에. 이거 빠졌던 거 다시 판 우물 다시 메꾼다는 말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게 지금 다시 한번 현실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발생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런 좋은 종목 지금 현재가에서 안 사시면은 다시는 현재 5,000원 아래로 다시는 안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일, 저는 항상 이거죠. 전 돌격 앞으로입니다. 저는 안 멈춥니다. 항상 시초가 공략이에요. 여러분이 지르시면 됩니다. 시초가 공략, 내일 시초가로 그냥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충분히 이 종목 얼마까지? 5,500원. 딱 10%만 보고 봅시다. 저희 10%만 보고서 대응을 하시고, 수급적으로 문제 없죠. 이제 수급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전고점 한번 뚫고 갈 수가 있는데 많이 먹지 않고 10%만 먹자고요. 딱 10%만 먹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는 수처리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래도 기술력 자체를 좀 인정받는 테마만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오늘 웰크론한텍까지 잡아오시는 거 보니까 여지 자신감이 좀 받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승천주 두 분의 종목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추천주입니다. 김주한 멘토의 NC소프트 매수가 시초가 부근에서 공략을 해보고 목표가 17만 5천 원 설정하고요. 손절가 13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선임 멘토의 웰크론한텍 매수가 역시 시초가 공격 앞으로 단기 목표가 5,300원, 손절가 4,700원인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 빨리 먹튀 튀고 종목 교체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김선임 멘토, 디스텍 시스템 대한약품은 이익 실현했다. 또다시 한번 보유하신 분들 2만원권에서 이익 실현하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웰크론한텍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시초가예요. 김지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아차, 삼성전기 좀 더 보유해보자. 지수 상승 모멘텀에서 이제 금방 돌아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기 좀 더 기대를 기아차보다 좀 더 강하게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NC소프트 시초가에서 공격 앞으로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또 이상로 멘토가 열심히, 그리고 양순모 멘토는 여러분들 푹 주무시라고 지금 나라를 지키러 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화요일 팀에서 이렇게 이벤트, 자신의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우리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리닉의 멘토분들, 또한 샘플러스의 지금 현재 활동을 하신 우리 전문가의 우리 모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고 주장에게 신뢰를 더 주도록 노력한다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의 승천도 이제 잘 하나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제는 오부터 레코드 증시 뒷담화를 지금부터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증시 뒷담화에서는 여러 가지 앞에서 제가 살짝 찌라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거 말고요. 참 ATM 관련주가 화폐 개혁, 어제 살짝 또 언급을 좀 드리긴 했는데, 사실 묵은 소식에 언제 그랬는데 또다시 약세 전환들을 결국 발생되고 있죠.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건 위패 간별기를 갖고 있는 SBN 같은 경우도 별 모습이 좀 안 나왔었는데요. 김지한 멘토, 네. 이 ATM 관련 화폐 개혁, 이거 나왔을 때 좀 웃으셨을 것 같은데. 전 사실 이게 겪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 2, 3년 정도 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태리 쪽에서 화폐 단위가 리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단위가 비슷해서 1000리라, 뭐 2000리라, 10,000리라, 20,000리라 단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유로화로 갑자기 바뀌었는데 엄청나게 1년 동안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뭐라 그러죠 이거? 디니모네이션인가요? 예. 네. 굉장히 발음이 어렵네요. 네. 한글로 써와가지고 잘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화폐 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정치권에서는 사실 뭐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책 자체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고, 농산물 같은 것도 보게 되면 7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오늘 또 금리 동결도 그러한 어떤 의지가 표명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 또 뭐 이미 진입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시장에서 억지성으로 이제 작은 종목들 테마를 만들려고 하는 꼼수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선윤 멘토 또 좀 더 당당하게 다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ATM 관련주 널뛰기 돈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그냥 뭐 개인들이 신나서 사는 거죠, 이거. 네. 그렇죠? 뭐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는데,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3, 4일 전부터 SBM 계속 사라고 문자 날리는 당신들 좀 그만들 하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왜 그렇게 좀 그런 종목들, 아마 그분들 수만 명한테 문자를 쏠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그럴 보기에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좀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전에도 이제 다른 종목으로 또 날라왔을 때 보니까 그 종목 사면 하를 가더라고요. 이런 흐름, 개인들 그거에 혹해가지고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종목을 보실 때는 실적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흐름이 없으면 종목은 가지가 않습니다. 가더라도 바로 그냥 테마성으로만 움직일 뿐이지, 시장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문가님들 돈 마찬가지로 다 당신들 개인들 돈 빼먹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고요. 제가 수익을 보면은 이런 시장에서 누군가는, 개인들은 손해를 받거나 많이 못 벌었거나 하여튼 뭐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고요.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ATM 뭐 가면 뭐합니까? 실적 그렇게 좋은 종목들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사시려면은 실적 좋은 거 좀 골라가지고 좀 사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코스닥, 특히나 작은 종목이어도 거래 가격이 작게 형성되는 주가일지라도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군으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김선영한테 오늘 솔직히 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문자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요, 그건 정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물량받이 시키려고 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주가를 거기서 사서 수익을 내게 한다라면 뭐하러 여러분들에게 절대 다수에게 그런 문자를 광고성으로 보내겠습니까? 자기네들만 수익 내면 그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문자로 갑자기 종목 추천이 들어온다라면 모두 다 삭제를 하시고 오히려 신고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장의 오브 더 레코드 증시 뒷담화 여기까지 좀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요 11시 7분 막 59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큰 재료 없으면서 조용히 있다라가 유럽적인 부분과 미국발에서는 그래도 상승 추세만 유지를 시켜줬거든요. 네. 현재 유럽 증시가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현재 주가 동향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유럽 증시는 전일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호재로 인해 이제 상승 출발 후 미국, 아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지금 마라톤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33만 건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증가 수치를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증시 상승폭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로 인해 지금 4주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의 호재에 지금 확신을 심어주는 모습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전망 낙관론이 약간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금일 위험 선호도가 살아나면서 현재 BNP 파리바 등의 은행주들이 2% 넘게 상승하며 증시를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0.4%, 독일은 1%, 프랑스는 0.7%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금융주들이 주도하면서 시장을 좀 우상향 쪽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도 개장을 했는데요. 어떤 흐름으로 좀 보여주나요? 여전히 해외 증시 부분과 함께 이제 커플링 현상 쪽으로 우상향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야간 코스피 선물도 지금 주간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고용지표의 호재로 인해 상승폭을 조금 더 넓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간장에 보였던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현재 순매도세로 역전된 모습입니다. 미국 쪽에서의 경제지표들이 좋은 결과를 발표했지만 현재 유럽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북이처럼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하루 이틀 만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것은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에 따라 주요 지표들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한두 가지의 악재 뉴스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추격 매수를 조금은 너무 많이 공격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좀 더 지켜보자. 이번 주말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뉴욕 증시도 개장을 했는데요.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나요? 뉴욕 증시는 다우, S&P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다우 지수가 9일 연속 사상 최고 종가 행진을 계속하면서 14,455포인트 정도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역시 현재 1,554포인트대에서 거래되면서 2007년에 기록한 지금 사상 최고 종가인 1,565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연준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배경으로 인해서 올해 3개월 동안만 해도 다우는 10% 상승했고 S&P 500은 9%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일부터 진행되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높은 실업률 해결을 위한 방안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떠한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선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거의 결론을 도출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저희가 매매 전략을 세워도 되겠네요. 빨라도 주말에는 제 말은 늦어도 이제 금요일 밤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선물 신군철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야간 쪽 시장과 그리고 해외 증시 쪽에서도 우상향 모멘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신군철 연구원에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는 결국 재료 부재 쪽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지표의 호재 부분은 우상향 갔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단기 악재를 가지고는 살짝 건드려낼 수 있는 이격 조정은 좀 열어서 보자. 특히 주말에 정상회담 결과치 한번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리하고 저희가 오브 더 레코드 증시 뒷담화까지 달려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무리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두 분의 멘토를 통해서 어떤 디테일한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지한 멘토, 네. 내일장 우리 현대선물의 신근철 연구원은 금요일 밤까지 좀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지한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또 근데 지금 정도 사도 크게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워낙에 오랫동안 디커플링 장세고 또 크게 박스권 하단에서 많이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전략으로 관련해가지고 격언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흉년에 땅 사고 풍년에 집 한다라는 격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풍년은 코스닥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흉년은 코스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좀 차익 실현하시고 코스피 쪽으로 옮겨 놓으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일단 차익 실현 쪽으로 해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유가증권 시장 분명히 지금은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 바로 공격 앞으로 보자면 분할 매수로 쪽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네요.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 쪽으로는 어떤 거 좀 보고 계시나요?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은 대중국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순위를 좀 밀어놓으시고요. 일단 IT 쪽에서도 반도체랑 저는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이하 관련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주들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중국 관련주는 좀 피하자라는 의견이었고 아무래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게 화학주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철강 쪽 부분 때문에 모멘텀이 아직은 부재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IT 관련돼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은 집중해보자라는 부분 같은데요. 여러분들 빨리 적으셨나요?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는 국민주 SK 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인 역할로 빨리 저와 똑같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늘리면 웨스트하면 잡아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선임 멘토. 내일 전 느낌 딱 왔거든요. 네. 제가 맞춰볼까요? 자, 맞춰보시죠. 잡초대령 한번. 네. 내일 무조건 달려라 고고싱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제가 이런 말을 가지고 나서 오늘 가지고 나온 말이 달리는 말타기입니다. 달리는 말타기. 저를 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달리니까 여러분 증시가 또 한 번 이제 좀 가지 않을까 판단이 들었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고 그러면 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멘토를 찾으시는데 굳이 이제 다른 멘토들보다 지금 제가 누적 수익률 몇위? 여러분 1위입니다. 그렇죠? 저를 좀 타십시오. 제가 매수하는 종목,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이 날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깜짝 이벤트 한번 할까요? 자, 제 텐스타 클럽이 오픈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있습니다. 텐스타 클럽이 있어요. 오늘 12시 안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제가 문자 일주일 동안 쏘겠습니다. 자, 문자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생각인데 제가 오늘 일주일 12시까지입니다. 몇 분이나 가입하실지 모르겠지만서도 가입하시면 쏘도록 하고 저를 올라타신다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내일 정도 역시나 상승하는 랠리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식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즉흥적으로 잡아주시긴 했는데요. 결국 저희 샘플러스 사업부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김선일 멘토의 그 클럽을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 쪽 소속에 되어 있는 김선일 멘토가 오늘 그쪽 클럽 쪽에 가입을 12시까지 하신다라면 문자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다, 실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당당함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엔 고개 숙였는데 그날 앞으로 돌격 앞으로 잡았으니까 보겠고요. 두 분들과 오늘 함께한 시간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승천 멘토클리닉이 이제 점점 시청률 고고싱 집중력을 갖고 있다라는데요.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나요? 저희 주식승천 멘토들이 즐겁고 해피하게 여러분들의 성원의 성우버 릴레이 강연회를 출발합니다. 승천주를 잡아라 멘토 강연회가 시작되는데요. 3월 23일 토요일과 3월 3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IBK 투자증권 6층에서 여의도역 5번 출구가 가능하겠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우리 생방송에도 한 접했던 멘토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겠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예약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3일 날요. 남은우 멘토와 최명성 멘토가 같이 가치 발굴과 시장의 위치를 체크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멘토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3월 30일 날 이상로 멘토와 김도영 멘토거든요. 저 진행자 김도영과 오늘 자기 말을 지킨 상남자 이상로 멘토가 스펙 6회 탕캐
6회, 상쾌 가지고 3K즘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주식 승천 달려온 것 같습니다. 두 분도 보내드리고 저 김도영이도 이제 무사귀가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행복하게 꿈꾸시고요. 주식 걱정 뚝, 여러분들 계좌 걱정은 저희 주식 승천 멘토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준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